2023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 3,500억 원을 투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현대차는 1조 5천억 원 규모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었습니다. LG는 베어로보틱스에 투자했고, SK 역시 유일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하며 4대 그룹 모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7에서 8년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로보틱스 기술을 축적해온 기업,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 점유율 39%를 목표로 하겠다. 삼성도 현대차도 아닌 네이버가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과연 네이버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가 로봇 시장 39%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전략적 목표입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30년 약 1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39%라면 약 468조 원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삼성은 3,500억 원을 투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현대차는 1조 5천억 원을 들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확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며 하드웨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어떨까요? 대형 로봇 제조사를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468조 원 규모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삼성과 현대차와는 다른 전략을 택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네이버는 이미 2017년부터 로봇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2021년, 삼성은 2023년에 가속화했습니다. 출발 시점만 보면 네이버가 최소 4년에서 6년은 앞서 준비한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조명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됐습니다. 네이버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2017년부터 로봇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 사이 네이버는 무엇을 했을까요? 1784라는 사옥을 완성했습니다. 이 건물은 로봇 친화형 설계를 적용한 공간으로 실제로 다수의 로봇이 물류, 안내,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온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하드웨어 중심 전략을 보여주는 동안 네이버는 공간 플랫폼 운영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이버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전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2017년부터 우리는 로봇 웨스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했다면 삼성이나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경쟁에 더 빠르게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네이버는 하드웨어 경쟁이 과열되는 동안 OS와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축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하드웨어가 아니라 플랫폼과 OS,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39%라는 숫자가 단순한 구호인지 전략적 계산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성과 현대차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장 시작 후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에는 정말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에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오늘 내용 기준으로 네이버가 로봇 시장에서 집중하는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플랫폼과 OS, 배터리, 반도체 장비, 전기차 충전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 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에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히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생산과 함께 하드웨어 기술력 강화에 상당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현대차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스팟을 통해 상업 매출을 만들고 있고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로봇의 몸체, 즉 하드웨어입니다. LG와 SK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그룹 모두 로봇 제작과 물리적 플랫폼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네이버는 로봇을 직접 제조하기보다는 로봇의 뇌, 즉 OS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집을 짓는 건설사라면 네이버는 그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건설사는 집을 한 번 지으면 매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집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이버가 구상하는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로봇이 한 번 판매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작동할 때마다 플랫폼과 OS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만약 네이버의 OS가 삼성, 현대차, LG 등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에 적용된다면 네이버는 특정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의 스케일은 단일 제조사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네이버 측은 자사의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산업이 하드웨어 경쟁에서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이 전략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지난 8년 동안 준비해온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크라는 로봇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 운영을 위한 OS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 로봇이든 현대차 로봇이든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윈도우 같은 개념입니다. 제조사가 달라도 운영체제는 동일하게 작동하는 구조죠.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만능 리모컨에 가깝습니다. 각 브랜드별 리모컨이 아니라 여러 기기를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아크는 로봇을 개별 장비가 아니라 플랫폼 기반 생태계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초정밀 3D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기존 로봇은 GPS 기반 위치 인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GPS는 실외 환경에서 주로 활용되며 공장 내부, 지하 공간, 대형 물류센터처럼 신호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공간을 3D로 스캔해 디지털로 복제한 뒤 로봇이 해당 공간을 정밀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실내 환경에서도 밀리미터 단위 수준의 정밀한 위치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즉 공장, 병원, 물류센터, 지하 공간 등 GPS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로봇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되면 하드웨어 제조사와 관계없이
네이버 플랫폼 위에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39%라는 목표도 단순 제조 점유율이 아니라 플랫폼 점유율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로봇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OS와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진짜 자산은 구독료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네이버 플랫폼이 적용된 로봇이 전 세계 공장, 병원, 물류센터에서 작동하게 되면 운영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작업 동선, 생산 흐름, 병원 운영 패턴, 물류 효율 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실제 현장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AI 고도화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검색 데이터로 AI를 키운 기업이 있듯이 로봇 운영 데이터를 통해 산업형 AI를 고도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제조사가 아닙니다. OS와 플랫폼 중심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검증하고 고도화하려면 자사 기준에 맞는 하드웨어 환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1784 사옥에서 운용 중인 로봇들도 외부 제조사 제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다르면 관리 복잡도, 비용, 시스템 통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최적화된 로봇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개발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이버의 주력 분야도 아닙니다. 반면 인수는 시간을 단축하고 기술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제조 기업들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 협업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인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이버는 로봇을 직접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 생태계를 설계하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게 어떤 로봇 기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맞춤형 로봇 제조 기술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외부 제조사의 로봇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과 OS 중심 전략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하드웨어와의 완벽한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OS가 명령을 내렸을 때 로봇이 정확히 반응하지 않거나 다수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충돌이나 오류가 발생한다면 플랫폼 확장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OS에 최적화된 맞춤형 로봇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처럼 네이버가 집중하는 산업 현장과 밀접한 영역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처음부터 통합 설계된 구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량 양산 기술입니다. 네이버 OS가 글로벌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플랫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적용할 로봇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제조사 제품을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과 관리 복잡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수천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춘 기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로봇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시장 확산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량 생산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이 플랫폼 확장의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특수 환경 대응 기술입니다. 네이버가 겨냥하는 시장은 공장, 물류센터, 병원, 발전소 등 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공장은 고온, 분진 등 거친 환경을 견딜 내구성이 필요하고 물류센터는 중량물 취급과 정밀 동작이 중요합니다. 병원은 위생과 안전이 핵심이며 발전소나 특수산업시설은 안정성과 차폐 기술이 요구됩니다. 네이버 OS는 범용 플랫폼이지만 로봇 하드웨어는 환경별로 특화돼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 프로젝트 경험이 있거나 특수 환경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이버에게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OS와 완전히 호환되는 맞춤형 제조 기술. 두 번째, 대량 양산이 가능한 생산 역량. 세 번째, 산업 현장별 특수 환경 대응 기술.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기업은 네이버 전략과의 연결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만으로는 생태계를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하드웨어 확보 방식이 향후 네이버 로봇 전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보다는 전략적 제휴나 지분 투자, 인수 방식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방향성과 기술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업들을 구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전략과 기술 방향이 일치하는 기업.
두 번째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 세 번째는 경쟁 그룹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할 종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GPU와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그 전략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과 로봇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의 아크 플랫폼과 기술 방향성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네이버 아크가 로봇의 운영체제라면 클로봇은 로봇이 실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주행 관제 기술을 담당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이 어디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클로봇의 기술은 그 명령을 현실 공간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 스택 관점에서 양사의 방향성이 일정 부분 겹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클로봇은 다수의 고객사에 솔루션을 공급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물류, 유통, 대형 빌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러한 고객 기반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봇은 네이버의 기술 투자 조직인 D2SF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D2SF는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교집합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클로봇이 글로벌 로봇 기업과 협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로봇과 연동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플랫폼 확장을 위해 하드웨어 또는 주행 기술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택한다면 기존의 투자 및 협업 관계가 있는 기업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봇은 네이버의 로봇 플랫폼 전략과 기술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업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이 기업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산업 현장에 로봇을 설치하고 자동화 라인을 설계하며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제공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현재 플랫폼과 OS 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직접 자동화 라인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모가 큰 시장은 서비스 로봇보다 산업용 로봇 분야입니다. 자동차 공장, 2차 전지 공장,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 등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시장은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큽니다. 네이버가 산업용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공장 자동화 경험과 현장 구축 노하우를 갖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SP 시스템스는 10년 이상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기업입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SP 시스템스가 MI 큐브 솔루션을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공장 자동화 설계 능력뿐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 장비 공급이 아니라 통합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제조업 기반 로봇 시장으로 본격 확장하려 한다면 공장 자동화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전략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P 시스템스는 플랫폼 기업이 산업용 시장으로 확장할 때 연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제조업과 관련된 로봇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시메스입니다. 시메스는 AI 기반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3D 비전 기술, AI 알고리즘, 로봇 제어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물을 인식하는 눈, 둘째, 상황을 판단하는 지능, 셋째, 정밀하게 움직이는 제어 기술 시메스는 이 세 영역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대형 고객사와 협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 제조 분야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상용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물류 자동화 시장과의 연결성이 높습니다. 대형 물류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관련 기술 수요도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물류 자동화는 단순 로봇 판매가 아니라 AI 비전, 분류 알고리즘, 로봇 제어가 결합된 풀스택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점에서 시메스는 비전, AI, 제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 유치 이력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기술적 검증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플랫폼 전략을 넘어 물류 제조 현장까지 확장하려 한다면 AI 비전과 로봇 제어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메스 역시 네이버 전략과 교집합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로봇을 직접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생태계를 설계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현실이 되려면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맞춤형 제조 기술, 대량 양산 역량, 산업 현장 대응 기술.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은 각각 이 퍼즐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인수나 투자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능성 단계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플랫폼으로 갈 것인지 하드웨어까지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를 완성할 것인지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